안녕하세요. 7월 오늘이 19일이죠. 소풍 가는 길 잠시 한번 또 털어볼까 합니다. 네. 제 방송이 재미가 없는지 별로들 안 들어오죠. 좀 들어와 주시면 고마운데. 그 친구도 이제 철학을 전공했는데 덕후 철학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방송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이제 앞에 어떤 스텝들을 두 같이 하는 것 같던데 보기에 참 좋고 또 말도 잘하고,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얼마나 지혜보다 이제 지혜는 사실 뭐 배우가 안 배우고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그럴 텐데, 지식은 평상시에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친구의 방송을 쭉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참 지식이 많구나. 지혜롭지 못한 놈인데. 지식이 쌓이면 언젠가는 지혜가 되겠죠. 주말 사이에 1월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봤어요. 17번 코스. 그러니까 17번 코스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그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애월 쪽으로 광령리까지가 이제 16km 정도가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저희들 광령리에서 주차나 반갑다. 광령리에서 시작을 해서 쭉 그 제주 쪽으로 오다가 편말을 잘못 바람에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코스보다 6km 정도 더 걷구나. 6km, 7km를 더 걸었네요. 상당히 힘든 올레길을 완주를 하고 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은 그래도 조금 뿌옇긴 한데, 요즘 이제 주로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을 몇 케이스를 좀 논의를 해볼까 싶어요. 그건 요즘 유행하는 감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냉방병의 한 소견이죠. 냉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컨은 요즘은 사실 작은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작은 식당에서도 작은 부식점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도 대부분 에어컨을 틉니다. 에어컨이라고 하는 개념은 습도를 제거해서 건조하게 만듦으로 이제 기온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사이로 온도도 온도지만은 습도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런 습도 차이에서 주로 오게 되는 게 꼭 어떤 뭐 레저널레나 어떤 균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습도 차이에 의한 어떤 면역의 이상이 냉방병을 일으키지 않나 싶습니다. 주로 오는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오한이 있고 발열감이 있고 근육통이 있으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울렁울렁 하고 자꾸 토하려고 해서 뇌수막염을 일으키게 하게 돼요. 이게 누구야? 최정윤 씨. 어이구, 잠깐만 안경 좀 바꿔야겠다. 최정윤, 주영진님 반갑습니다. 최정윤 씨는 이제 좀 있으면은 보드시험 공부 들어가야 되겠네. 보드시험 공부 들어가게 되면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사실 그 시간대가. 유진상님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많네. 최정윤 씨는 어떻게 회질 안 도나? 하여튼 요즘 들어오게 되는 주 증상에 결국 이게 대학병원에서 아마 최정윤 선생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척수 검사를 시행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브레인 MRI가 이제 찍어서 오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사인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긴 하겠지만은요. 제 환자분 중에 하나도 한 가족이 다 유사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근육통이 심하면서 울렁울렁하고 토하고. 그 집은 대가족이에요. 그 3남매가 뭐 집은 서로 따로 살긴 하는데 거의 같은 집에 모여서도 같이 지내는 우애가 상당히 좋은 집인데요. 조카가 처음에 앓기 시작해서 한 대학병원에서
척수 검사하고 MRI 찍고 물론 다 이상이 없게 나왔었죠.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똑같은 증상 보이게 되고 또 삼촌이 증상을 보이게 되고 줄줄이 해서 이제 할머니까지 해서 결국은 뭐 수액 치료하고 조금 이제 하루 이틀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증상들은 다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감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하고 나게 되게 되면 항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게, 용수 형님 반갑습니다. 항체 형성이 되는 게 보통 이제 한 4주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타이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 있지만, 접종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해당 질환에 대한 그 면역을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 상비약을 부탁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상비약 이전에 여행 일정을 보고서는 꼭 접종을 권해주고 싶은 게 일본 내염이에요. 동남아로 간다면 더더군다나 70년 이후에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40 한 초중반 이후는 일본 내염을 기본 접종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은 한 번도 예방 접종을 안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인형 일본 내염 접종을 꼭 한번 할 것을 권해드리고, 또 알게 모르게 우습게 사람이 곤란해지게 되는 게 파상풍이거든요. 파상풍 주사는 10년에 한 번씩 맞을 걸 권해주고 있는데, 사실 맞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숙취 해소, 그거 해소가 돼요. 바로 오후에 또 드실 거. 연입자 혼자만 드시지 마세요. 저도 마실 줄 압니다. 갖고 오세요. 약 떨어질 때 되셨을 텐데, 두 분 다. 예방접종으로 꼭 한번 여름 휴가 계획을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DPT, 그러니까 그 파상풍 주사하고 일본 내염은 꼭 한번 접종하도록 하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수막구균도 꼭. 근데 수막구균은 강하게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는 비싸요. 백신의 비용이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상포진 주사입니다. 이건 뭐 꼭 여행하고 무관한데, 최근 들어 대상포진에 대한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상이 하수상하다 보니 예방접종, 전염성 질환들도 연령을 갖다가 대상포진 주사도 가급적이면 맞을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방접종도 좋고 다 하지만, 우리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 요때가 제일 참 딱해요. 장마 전후. 안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긴장했었던 그 긴장도가 줄어들고 체력적으로 힘들 때이고, 또 요때가 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해도 안 되는 느낌이 들고, 작년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이탈심이 가장 강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때 주로 많이 보이는 게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무력감, 또 아이들이 그 과민성 장증후군 소견을 많이 보여서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 어디 불편하니 물어보게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안 좋아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도움이 가기 전이 반갑습니다. 어떤 도움이 어려운 질환이라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텐데, 수험생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 잠깐의 휴식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잠깐의 휴식을 갖다 가지기에는 또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가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수험생들한테 주로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은 저는 같은 경우에는 소화제를 많이 처방을 합니다. 어떤 거 플라세보 효과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도 소화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속이 편해야 세상이 편해지는 거, 만사가 편해지는 거니까. 소화제 처방을 주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두통, 진통 이제 또 간혹가다 처방을 하고, 시간이 된다면은 수액을 꼭 맞을 것을 링거를 많이 저는 권해요. 물만 들어가도 돼요. 아이들이 한 시간만 누워서 수액,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싱글, 그 포도당만이라도 주사 맞고 나게 되면 아이들의 눈이 반짝 띄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증상이나 이것 따라서 몇 가지를 갖다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넣는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는 요식이 조금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험생들한테 요때 꼭 한번 체크를 할 것을 권해주는 대표적인 검사가 비타민 D 체크이고 또 빈혈에 대해서 검사를 권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아무리 이 해가 좋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밖에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햇볕 볼 시간이 참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검사를 해보게 되면 10명 중에 10명 다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정도가 문제죠. 수치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정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니까. 비타민 D를 교정하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혈액순환 때문에 그래요.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조직, 우리 기능들은 아무래도 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비타민 D는 교정, 뭐 주사대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양제로도 될 수 있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체크해서 도와주면 좋죠. 괜히 어렵고 할 수 없고 진단이 내려봤자 지금은 어떤 뭐 하기 힘들다 이런 거라면은 권해주지 않게 되는데, 비타민 D나 빈혈에 대한 것들은 진단을 붙고 도와주기가 쉽고 그 결과에 따른 아이들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꼭 체크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벌써 제약회사에서는 독감에 대한 수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9월달 정도, 아마 8월 말, 다음 달 후반부터는 이제 독감 접종이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수험생들은 독감 주사를 꼭 맞기를 권해드릴게요. 1년 공부를,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이 한 10월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와 그 유행 시기가 이제 일치하고 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1년 공부한 거 독감으로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한테 지금 여름에 보내주고 싶은 그 비타민 D와 빈혈에 대한 검사를 꼭 한번 해볼 것을 보내주고요. 할 수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냥 간단한 수액, 링거리라도 마시면 1시간 정도 누워있으면 1시간 이상의 학습 능률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유산균이 집에 있으면 유산균 드시는 거 좋고요. 비타민 B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가을이 되면 반드시 잊지 말고 독감 접종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요즘 유행하는 감기의 내용, 요즘 감기가 어떻게 유행을 하는지,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근육통이 심하면서 속이 울렁울렁거리며 토하, 그래서 뇌수막염을 의심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뇌촉새 검사까지 실제로 시행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을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일본 내용과 또 파상풍 주사는 맞고 갈 것을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수험생들한테 지금 한창 이제 힘겹고 지칠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할 수 있다면 비타민 D나 빈혈 체크를 잠시 후 권해드립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건성이 안 그래도 애들 엄마 들어와가지고 형수하고 한번 밥 먹어야지 하더라고요. 고기는 우리 형님이 전문가니까 한번 고기 사갖고 오세요.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 한번 하죠. 응? 옥상에서 스테이크 한번 해서 먹자 뭐. 우리 애자님도 같이 한번 불러야 되는데, 애자님도 맨날 말만 하고 오질 않으시. 앨범은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죠? 자, 오늘도 이래저래 소풍 가는 길 조금 수다를 떨어봤네요. 초기에 시작을 하면서 친구 얘기를 했었어요. 덕후 철학. 그 친구는 이제 공자, 맹자, 아마 그 친구가 공자로 박사학위를 땄을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영국에서 뭘. 근데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닌 게, 영국이 중국을 침략을 하면서 중국 역사나 어떤 자료들이 그 영국에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픈 현실이죠.
이 친구가 했었던 가장 그 좋은 말 중에, 네, 아직 이건 어저께도 술자리에서 한번 써먹었었는데, 목민과, 그러니까 목민, 목자, 이게 그 양을 치는 목장이 그 목자이기 때문에 결국 목민관이라고 하는 거는 소돼지, 양을 기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소돼지가 맞긴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 한번 날짜 잡아가지고 옥상에서 하죠. 이번 주에는 토요일은 가평을 가 있어야 돼요. 가평 가서 이제 좀 올해는 하도 왔다 갔다를 잘 못한 바람에 가을 농사를 이제부터 다 갈아엎고 준비를 해야지. 배추 심어야죠. 배추하고 무 그걸 좀 심어볼까 싶습니다. 금년동사에는 별로 재미를 못 봤네요. 자, 오늘도 좀 덥겠죠?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소풍 가는 길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짜투리 시간 좋네요. 심심하지 않고. 저는 화면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운전에는 상관이 없고.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